자, 다음 얘기 코로나 상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추석 특별 방역이 시작이 됐는데 신규 확진자가 다행스럽게 지금 100명 아래로 계속 낮춰지고 있어요. 네, 신규 확진 50명이고요. 그중에 지역 발생은 40명입니다. 국내 발생 환자 수가 최근 일주일 일일 평균 숫자가 직전 주보다는 한 30명 정도 감소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감염 경로를 조사하더라도 이 방역 내에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비율은 80%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요한 전파 양상은 여전히 다단계, 투자 설명회, 의료기관, 종교 모임 비슷한 추세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은 낮아지고 있고 안정화되어 있고 방역당국이 관리하는 수치 내에 들어와 있다고는 하지만 언젠가 또 급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그 광복절 집회 이후에 이제 집회 자체에 고령층이 많이 참석을 해서 고령층 확진자가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고령층 확진자가 최근에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나 보죠? 일단 9월 28일 0시 기준으로 사망자 숫자가 406명. 그러니까 9월에만 80여 분 정도가 이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은 고령, 고위험군에 있는 환자들 중에 돌아가신 분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이제 관리, 치료 잘해야 될 것이고 명절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고향에 방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가족 모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르신들 모시는 집에서는 특히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틀만 지나면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정부는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을 이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한다는 건데 달라지는 게 어떤 게 있죠? 자, 어제 이제 정세균 총리가 대국민 담화도 냈습니다. 아주 세세한 수칙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수도권, 비수도권이 다릅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되면서 11개 고위험군 업종은 2주 동안 집합 금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영업을 못합니다. 아예. 그래서 이제 뭐 주점 같은 곳은 가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일부 지금 풀리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점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또 이제 휴일에 취할 수 있는 곳은 최소 1주는 집합 금지. 그런데 직접 판매 홍보관과 같은 다단계, 방판 관련된 곳은 2주 동안 집합 금지고요. 다만 이 비수도권에서는 일부 공공문화시설을 개방합니다. 이 특정 민간시설에만 사람이 모이는 것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지자체에서 늘 해오던 명절 때마다의 축제라든가 민속놀이 이런 건 전면 지금 취소돼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고향에 내려가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해서 많이들 이제 고향은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관광 뭐 휴가를 생각을 해서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지역도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일 핵심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95% 숙박업소 예약이고요. 이제 강원도가 95, 제주도는 56% 숙박업소가 찼다는 건데 축캉스족이라고 부르죠. 여행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대한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만 지키셔도 훨씬 나을 것 같고 지금 무인 판매소 같은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매표소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특히 승용차로 많이 몰릴 것 같은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취식은 금지된다. 오직 포장만 해서 가지고 나가실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등 파티는 일절 금지돼 있고 그리고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증상이 있는데 오시면 후회하도록 만들어드리겠다. 굉장히 강한 소송 등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나거나 기침이 있거나 인후통이 있는데 증상이 있는데 제주도는 절대 방문하지 말아달라는 강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100명 안팎으로 아슬아슬하게 신규 확진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이 또 한 번의 분기점이 될 거란 그런 전망인데요. 자,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추석 때 아무래도 이동이 지금보다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지금 집회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나면 어느 정도나 신규 확진자가 늘어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됩니까? 네, 지금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여행 후에 많이 확진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2자리, 3자리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무증상 감염 사례가 그 감염 증상 전에
거의 40%를 감염시킨다고 되어 있고요. 네. 증상이 생긴 후에는 20% 정도밖에 감염을 안 시킵니다. 네. 특히 최근의 사례를 보면 증상이 아주 경미한 경우는 무시하거나 검사를 안 받는 경우에 의해서 또 감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추석 연휴 때 여행이라든지 기성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방역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개중에는 무증상 감염에 의해서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 지금보다는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개천절 집회가 우려되고 있어요. 근데 뭐 드라이브 스루를 한다 아니면 차량 행진을 한다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뭐 드라이브 스루든 뭐든 간에 그런 전후에서 이 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차 안에서만 뭐 100% 있다면은 모르겠지만 차문도 분명히 여시게 될 거고, 네. 집회를 준비하거나 해산하거나 그런 중에 또 개개 모임을 가지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창문을 여는 과정에서 또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고 해산 후에도 좀 모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력이 높은 경우, 특히 고령자들이 많이 모이실 수 있는 그런 집회 모임은 이번에는 꼭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무증상 고령자 감염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을 위해서도 이번 추석 때는 그냥 영상이나 이런 것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앞서 저희 패널들이 얘기한 걸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추석에 고향이든 아니면 관광지든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꼭 지켜야 될 방역 수칙이 있다면 몇 가지만 좀 꼽아줄 수 있나요? 네, 이동 시 방역 수칙으로는 감기 증상이 조금 있으면 네. 저는 여행이나 그런 걸 꼭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차량은 물론 개인 차량을 이용하시는 것을 좀 권유드리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은 좌석은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차량 내에서는 가능한 한 음식물이나 음료수 섭취를 꼭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좌석은 간격을 두고 앉으시고 휴게소를 들르실 때 화장실이나 그런 곳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때도 반드시 거리 두기랑 마스크 착용을 꼭 권유를 드립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 뭐 관광지를 갈 때든 차량에서든 뭔가 먹을 때 굉장히 조심해 달라라는 얘기 같은데 추석 때 되면은 뭐 가족끼리 모이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음식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네. 또 감염될 우려가 높겠네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가족 모임에 지금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구로에 아까 신도림 쪽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다 식사 과정에 감염이 되세요. 우리가 고향집에 가게 되면 친지 모임을 가지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족 모임만 가지시고 식사할 때는 최대한 대화를 자제하고 대화를 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특히나 어르신이나 고령자, 기저질환자분이 있을 때는 최대한 마스크 착용을 하고 그때는 식사를 같이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도 가능한 한 환기를 좀 자주 해주시고요. 지금 앞서 교수님이 뭐 무증상 감염이라든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감염 이런 부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무증상 감염이 지금 코로나19의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역학조사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역학조사관이 조금 지금 전문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증상 발현 이틀 전만 지금 검사가 되고 있는데 기존의 연구들을 보게 되면 보통 일주일, 최소한 5일 전부터 이 감염력이 나타나서 증상이 나타나는 날까지 최소한 40% 이상이 감염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역학조사관의 그런 조금 더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전문적으로 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일부에서는 아주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비가 조금 두렵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검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검사를 본인이 증상이 조금 있으면 의료진의 그런 권유가 없더라도 하실 수 있게 검사비를 낮춰주거나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재정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좀 더 감염 경로를 찾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천은미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독감 백신이 지난주에도 계속 이슈가 됐었어요. 이제 날씨 추워지면서 독감도 이제 살펴야 되는데 상온 노출된 독감 백신 때문에 과연 그게 몇 명이나 그 독감 백신을 맞았나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안 맞았다고 했다가
지금 조사 과정에서 400명 이상이 지금 맞은 것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접종 중단 전에 맞으신 분들이 한 60명 가량 된다는 거고요. 접종 중단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또 접종이 된 분들, 그리고 접종 중단을 보고 받았음에도 무료 접종과 이 유료 접종을 혼용해서 쓰는 바람에 이게 접종된 인원이 406명 가까이 이른다라는 것이고요. 네. 현재 부작용 보고는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단 한 분께서 지금 주사 맞은 부위에 통증이 좀 있다 이런 보고가 됐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상온에 노출된다라고 해도 뭐 어떤 독성 부작용은 없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물 백신 효과가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인체에 치명적이진 않을 개연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온 노출 백신의 부작용이 연구된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모니터링한다라는 것이 방역 당국의 입장이고요. 이 정부 조달 물량하고 지금 유료 접종이랑 혼용해서 또 혼선을 준 병원들이 있거든요. 이 병원들은 보건당국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위탁 계약을 취소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그 백신 때문에 독감 백신 접종이 지금 중단된 상태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 꼭 백신을 맞아야 될 사람들은 혹시 백신을 접종하는데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까요?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2주 정도 품질 검사를 하고 간다는 것이고요. 네. 물론 지금 이제 문제가 된 500만 도즈 등의 상온에 노출된 일부 물량 외에는 네. 이 냉장 상태가 유지된 것들은 이제 뭐 보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방역 당국이 유통 경로에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현재 노출된 부분의 품질은 괜찮은지, 혹은 전량 일부 폐기해야 할지 이것이 결정된 이후에 그 방침이 나올 예정이라서 방역 당국의 어떤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즉시 맞아야 될 분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원래 22일부터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번 추석에 가능한 한 이동을 멈춰달라는 게 정부의 요청 사항이고요. 그래서 끝으로 잠시 멈춤, 쉼을 주제로 한 100일장 당선작이 있다고 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지금 훌륭하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위해서. 라임을 맞춰서 멋지게 네. 뽑으신 것 같습니다. 늦은 저녁 고향이 저 달도 좋지만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달도 참 좋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지나가면서 한번 동네 곳곳이 산책하시면서 거리두기 한번 유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이게 라임이 아주 좋습니다. 이번 네. 추석에는 이 제자리에 잠시 멈춤, 영상 통화로 안부 전하며 눈을 맞춤, 네. 그리고 이 부모님께는 두둑한 용돈 드리는 게 안성 맞춤, 명절 노동에서 해방된 나는 개다리 춤 해서 춤으로 사행시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 추석에 이제 사람을 만나더라도 최대한 정부에서 얘기해준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추석 명절을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